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양천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 중 하나죠. 목동에서 출발하는 강북 횡단선 경전철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손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천구 목동에서 청량리까지 동서로 25.72km를 횡단하는 경전철 강북 횡단선 건설 사업. 경제성이 낮아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는데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문턱을 끝내 넘지 못했습니다. 서울시는 산악 구간을 통과하는 노선 특성상 상대적으로 비용은 많이 투입되지만 수요는 적게 예측돼 경제적 타당성이 낮게 평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북 횡단선은 목동에서 출발해 강서구 등촌동을 지나 한강을 건너 마포 월드컵 경기장, 서대문구, 종로구 평창동, 성북구 정릉 등 19개 역을 통과하는 것으로 설계됐습니다. 이들 지역은 지하철역이 부족한 교통 소외 지역으로 꼽힙니다. 서울시는 2019년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역 간 철도 교통 인프라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강북 횡단선을 신설했습니다. 2년 뒤인 2021년엔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 윤석열 대통령,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선거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3년 가까이 진행된 예타조사에서 탈락해 사업 추진이 무산될 위기에 놓인 상황. 기대가 컸던 만큼 지역사회의 실망감도 큽니다. 강남 집중으로 모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기존에 지하철이 있는 곳으로만 계속 지하철을 더 놓고 하게 되면은 나머지 지역은 서울이 이렇게 반토막 날 수밖에 없어요. 지하철이 있는 곳과 없는 곳, 발전된 곳과 발전될 수 없는 곳으로. 서울시는 노선을 조정하는 등 사업성을 높여 강북 횡단선을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타 탈락 이후에는 이제 동일한 노선으로 다시 예타 신청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바뀐 사업 여건이라든가 아니면 좀 사업 방식 이런 걸 좀 다시 재검토해가지고 좀 방안을 마련한 다음에 다시 기재부 예타를 좀 해봐야 되는. 한편 지난 21대 국회에서 강북 횡단선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으로 폐기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희입니다. 주말 사이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9일 새벽 1시 41분쯤 은평구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 지하 1층 전기실에서 감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서울교통공사 소속 직원 A씨가 숨졌습니다. A씨는 전기실에서 고압전선 케이블 관련 작업 도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연신내역에 현장 사고 수습본부를 설치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양천구가 전기 사용량과 휴대전화 사용 여부 등을 통해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에 나섭니다. 양천구는 전력과 통신 데이터 사용량을 분석해 위기 징후를 선제적으로 감지하는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를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는데요.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는 전기 사용량과 휴대전화 사용량이 급감하면 해당 내용이 서울시 복지재단 관제센터와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전달돼 안부 확인 등을 할 수 있게 연계되는 인공지능 시스템입니다. 양천구는 이와 함께 지역 주민이 1인 가구를 전화나 방문을 통해 살피는 우리 동네 돌봄단을 통해 고독사 위험 가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평 지역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관광 통역 안내사 양성 과정 교육이 8월까지 진행됩니다. 은평구는 다문화 가족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으로 관광 통역 안내사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는데요. 교육 내용은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관광학개론, 관광법규, 관광 안내 실무 등으로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에서 진행합니다. 은평구는 다문화 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관광 통역 안내사 교육도 진행할 계획인데요. 다음 달 22일 개강을 앞두고 현재는 은평구 가족센터에서 접수 중입니다. 은평구가 오는 29일부터 여름철 물놀이장을 운영합니다. 물놀이장은 매바위 어린이공원과 대조 어린이공원, 은평평화공원, 구산동 마을공원 등 4곳인데요. 은평구는 올여름 이른 더위가 예상됨에 따라 물놀이장 개장 시기를 앞당겨 6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물놀이장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운영되지만 초등학교 방학 기간인 7월 27일부터는 매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 외국인 소유 주택이 1년 전보다 늘었다는 발표가 최근 있었는데요.
전국 기초단체 지역 중에서는 부천의 외국인 소유 주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2023년 말 기준 국내 외국인 소유 주택은 모두 9만 1,400여 호, 지난 2022년 8만 3,500여 호보다 9.5% 정도 증가했습니다. 집값이 하락하는 사이 내국인들의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었지만 외국인들의 주택 소유는 늘어난 셈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외국인들의 소유 주택은 수도권에 많습니다.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3만 3천여 호가 외국인 소유 주택이었고 서울과 인천, 충남 순으로 외국인 소유 주택이 많았습니다. 경기도 안에서는 부천시와 안산시, 수원시 순으로 외국인 소유 주택이 많았는데 부천에서만 지난 1년 사이 외국인들이 500여 호의 집을 사들였습니다. 부천에서는 전철역 주변 원도심 지역에 외국인 소유 주택이 늘고 있습니다. 신도시 지역보다 집값이 싸고 전철이 있어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자국민들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저렴하면서 가격 상승 기대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매수를 한다. 특히 중국인들을 중심으로 타운이 형성되거나 중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실제로 부천역과 소사역 인근 원도심에는 중국어로 쓴 상점 간판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국인뿐 아니라 중국인들을 상대로 영업하는 상점들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천시 원도심의 인구는 빠르게 줄어가고 있습니다. 대신 외국인 등록 인구 수는 원도심 지역 위주로 늘고 있는데요. 외국인 생활 인프라가 원도심 상업 지역에서 늘어가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골목에는 환전소와 출입국 민원을 돕는 여행사가 있고 부동산에서도 오피스텔과 도시생활 주택 등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를 돕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정주 환경이 형성돼가는 모습입니다. 지자체도 다문화 가정의 정착을 지원하는 복지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부천 지역 외국인들의 주택 소유도 계속 늘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북한이 3, 4차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한 9일과 10일, 경기도에는 80건이 넘는 관련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10일 경기 북부경찰청과 경기 남부경찰청은 이날 오전 6시까지 북한의 3, 4차 대남 풍선 살포와 관련해 도내 전역에서 신고된 건수는 83건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주에서만 18건의 신고가 이어지는 등 고양 의정부 등에서만 총 28개의 풍선을 발견했습니다. 현재까지 대남 풍선 관련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시가 일부 부실 지역 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10일부터 한 달간 시가 지난해 실태조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아직 시정하지 않았거나 내부 갈등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한 조합 등 부실 지역 주택조합 총 7곳에 대한 이행 실태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는데요. 시는 조합 모집 광고 홍보와 용역 계약 체결, 조합원 자격 조합 규약, 업무 대행 자격과 업무 범위 등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점검 조사할 계획입니다. 점검 결과 배임이나 횡령 등 의심 사례가 적발되면 수사 의뢰 등 강력 조치로 대응하고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거나 수사 의뢰, 고발 등 행정 조치에 나설 예정입니다.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 10명 중 9명 이상이 의장 인사권 침해 논란을 낳은 인사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공노에 따르면 양 노조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의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 415명을 대상으로 인사규칙 개정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대상자의 69%인 288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설문은 양호식 도의원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인사규칙 개정안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사위원회에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이 추천하는 3명 이내 의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에 대해 응답자의 95.1%가 반대한다라고 답했고 찬성 의견은 4.9%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소방재난본부가 화재 초기 신고자가 거주자가 아닌 이웃 주민 등 비거주자일 경우 사망률이 3.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경기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발생한
도내 화재 사건 954건의 특성과 유형을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최초 119 신고자는 거주자가 356명으로 전체의 42%를, 이웃 주민 등 비거주자는 506명으로 58%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비거주자 신고의 경우 사망자는 98명으로 거주자 직접 신고 화재 사망자 29명보다 3.4배 높았는데요. 경기소방재난본부의 관계자는 이웃이나 행인에 의해 화재 신고가 접수될 경우 이미 일정 정도 화재가 진행된 것으로 신고 시기가 다소 늦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가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31개 시군에서 압류한 부동산을 일괄 공매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도는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부동산 중 공매 실익 분석을 통해 약 1,600건의 공매 대상을 선정했는데요. 체납 세금은 약 167억 원입니다. 도는 공매 실시에 앞서 사전 예고 통지를 거쳐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인데요. 사전 예고서 통지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인천시 지정문화유산 보존지역 내 건축 행위 허용 기준이 완화됩니다. 인천시는 시지정 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 행위 등 허용 기준 조정을 고시했다고 밝혔는데요. 우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유산과 바깥 지역 사이의 완충지역으로 현행 500m에서 300m로 축소됩니다. 이를 통해 55곳의 시지정 문화유산 중 34곳의 규제 면적이 축소돼 17.2제곱킬로미터가 규제 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아울러 시지정 문화유산 89곳 중 55곳의 건축행위 허용 기준도 완화됩니다. 서울시가 취업준비 청년을 위해 지원하는 청년수당 대상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서울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근로청년이며 저소득 청년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데요. 선정된 청년에게는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30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며 서울시 청년정책 종합플랫폼 청년 몽땅 정보통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기회소득의 문을 연 예술인 장애인 기회소득을 올해도 추진합니다. 우선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 증명 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는데요. 지난해에는 약 7천 명에게 지급됐습니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월 5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지난 1월 29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해 운동 목표 등을 수립한 약 6천 명에게 1차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경기도가 오는 7월까지 위기정보 데이터로 선별한 위기노인 2,000명에 대한 조사를 추진합니다. 도는 데이터를 통해 선별한 위기가구가 실제 위기에 처했는지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지원에 나설 계획인데요. 도는 선별된 2,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상황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 관계자는 위기 이후 발견 시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해 줄 것을 도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이달부터 인천 지역 10개 군구 전역에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긴급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천시는 보건복지부의 긴급 돌봄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는데요. 긴급 돌봄 서비스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질병이나 부상, 갑작스러운 주 돌봄자의 부재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게 되거나 노인 장기 요양 등의 서비스 신청 후 대상자 결정까지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나 인천 사회서비스원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한 이후 최대 30일의 방문 돌봄과 가사 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